김윤석 씨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요. 이승기 씨와 김성령 씨, 네, 강한나 씨, 박수영 배우, 그리고 양우석 감독님이 무대 위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와, 이 음악도 그렇고 지금 입고 오신 옷감도 그렇고 정말 따뜻한데요. 김윤석 씨 반갑습니다. 오늘 네, 와주신 반갑습니다.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제작 보고회를 하게 됐습니다. 겨울이 다 와가는데 저희 영화가 뭐 이게 티저 예고편을 보면 아시겠지만 따뜻한 만둣국 한 그릇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기 씨, 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영화 저 역시도 어떻게 완성이 되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번 겨울 여러분들께 좀 훈훈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성령 씨. 네, 말 그대로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 한 편이 개봉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나 씨. 네, 정말 오랜만에 영화로 찾아뵙는데요. 좋은 감독님과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저에겐 기억이 있는 작품인데 이렇게 개봉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영 씨. 네, 저 우리 주지스님 한문석 그 수행승 인행역을 맡은 박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우석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꼭 가족에 관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여기 옆에 계신 배우님들 덕분에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기 부끄럽지 않은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감독님과 이 배우분들 보니까 벌써부터 대가족 진짜 대만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또 대가족의 공식 첫 자리입니다. 예, 첫 자리라 더욱더 설레임이 가득한데 이 따뜻하다 못해 뜨겁습니다. 이승기 씨 괜찮으세요? 터틀넥? 제가 안에는 상당히 얇은 터틀넥이라서 네, 네.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대가족의 주역분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오랜만에 극장가에 찾아오는 따뜻한 영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면 좋을 웃음, 감동이 가득한 가족 영화의 탄생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영상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대가족의 제작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인데요. 바로 대가족 대만족 코멘터리 영상 만나보시죠. 야, 대가족 대만족 코멘터리 영상을 보고 왔는데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현장에서 정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정말 추운 겨울에 만둣국 한 그릇 같은 그런 작품이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관객들을 대만족시킬 대가족의 관람 포인트를 포함해서 토크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대대 현장 토크입니다. 자, 이번 코너에서는 우리 대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스틸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스틸 주시죠. 대배우 캐스팅입니다. 큰 게 오네요. 시작부터 큰 거 옵니다. 자, 타짜의 아귀, 그리고 추격자의 엄중호, 그리고 도둑들의 마카오바, 1987의 박처장. 우리가 생각하는 김윤석 씨는 그런 인물들이 많은데 같은 인물 맞습니까? 지금 머리 어떻게 된 겁니까, 김윤석 씨?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저 모습도 인과응보입니다. 본인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참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라 이제 저런 건데 영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인과응보를 직접 보여주는, 아니 정말 데뷔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김윤석 배우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감독님 김윤석 씨에게서 코미디의 향기를 느끼셨다고요? 맡으셨다고요? 뭐 글을 쓸 때는 뭐 코믹하다 이런 거다 보니 굉장히 진지하신 시종일관 진지하신 그쵸. 모습인데 어쨌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모습도 이제 희극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아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코미디의 정석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본인은 진지한데 외부에서는 좀 이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워낙 또 유머러스하기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김윤석 씨를 그러면 캐스팅한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뭐 어쨌든 황해 면장하기나 이런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있으시잖아요. 강렬하죠. 예. 오히려 가장 극과적으로 이제 반대적인 이제 캐릭터들이 한번 또 관객분들께 한번 같이 선배님께서 교류하시는 것도 너무 좋겠다도 싶었고, 저도 너무 같이 한번 꼭 작업해 보셨던 선배님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딱 봐도 뭐를 하셔도 장인처럼 보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캐릭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만두를 빚는 것만으로도 만두장인처럼 보이셔서 그런 면에서 그냥 깔맞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스크린에 등장만 해도 그 씬을 완성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그 감독님과 같은 생각을 이승기 씨도 한 것 같아요. 시나리오도 시나리오지만 김윤석 씨가 캐스팅됐다라는 이야기에 무조건 하겠다고 하셨다고요? 일단 시나리오가 처음 전달이 됐을 때 예. 이제 그 앞에 감독 양우석이라는 글자를 이름을 보고 일단 절반 이상 마음을 열고 읽어보고 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요 무옥 여기 누굴까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김윤석 선배님이라고 하셔서 그럼 이거는 뭔가 시나리오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두 분이 함께 하는데 제가 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흔쾌히 네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절반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좀 정확히 짚어주시겠어요? 50대 50입니까? 아니면 49대 51 어느 쪽이 지분이 좀 더 있어요? 누가 오요? 뭐 그래도 우리 또 감독님이 50일 50일. 대본을 또 써주셨기 네. 때문에 예. 그리고 50일. 김윤석 배우님이 49. 49. 네. 예. 그렇게 해서 두 분 때문에 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옆에서 웃고 계시는 우리 김성령 씨는 김윤석 씨와 이제는 정말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에서도 호흡을 맞추셨고요. 또 최근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도 또 부부로 나오셨는데 이번에 대가족에서도 호흡을 맞추셨습니다. 어떠셨나요? 김성령 씨? 좋았어요.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말이 뭐 표정이 저기 김수업 배우님 표정이 김성령 배우를 이번에 또 만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순서는 그 당신 좀 거기 다르죠? 있어줄래요에서 마지막에 딱 한 번 저희가 만나죠. 맞아요. 예, 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마지막에 풍선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보는 장면에서 그냥 끝 그걸로 딱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대가족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티키타카가 많아서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좀 어려움 같은 것도 좀 내려놓고 또 워낙 또 배려심이 좋으셔가지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또 이렇게 매력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친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OTT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제 부인 역할로 특별 출연해 주셨죠. 네. 거기서도 어찌 보면 조금 아쉬울 정도로 짧게 만나셨는데 대가족을 통해서 두 분의 완벽한 티키타카를 만나볼 수 있겠네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스틸 만나봅니다. 대쪽 같은 연출 현장입니다. 자, 지금 스틸만 봐도 지금 감독님의 표정에서 장인의 그런 느낌이 이미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변호인 1137만 명 그리고 강철비 445만 명의 관객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정말 한국 영화계의 대들보 같은 감독님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품 더욱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감독님, 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이 뭘까요? 이번 작품에서? 이게 어찌됐든 이제 가족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제목에도 있는 이만큼 뭐 가족같이 편안함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도 이제 너무 이제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잘 만들어지셨고 워낙 이제 협조도 잘해주시고 이제 배려심도 많으셔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
그걸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제목에도 들어가는 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잘 표현해 내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 배우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네, 좋습니다. 강한나 씨도 사실 네. 이 양우석 감독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유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우선 감독님의 원래 작품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 대가족이라는 대본을 또 쓰셨잖아요. 그래서 읽는데 너무 아름다운 정말 소설 한 권을 읽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감독님 하면 왠지 이미지가 되게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되게 위트도 있으시고 감독님이 모르는 게 없으세요. 약간 백과사전처럼. 네, 진짜 모르는 게 없으셔서 저희 작품 뭐 그 당시 시대에 뭐 의과대학교 뭐 수라든지 정말 이걸 어떻게 하시지 하는 그런 자잘한 정보들까지 다 알고 계셔가지고 정말 많이 도움을 얻었고 또 현장에 가면 제가 막 촬영 일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감독님 덕분에 명절에 큰 집 찾아가는 느낌으로 되게 큰아빠 같은 따뜻함이 항상 있으셔서 진짜 가족을 만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감독님 덕분에. 정말 전작에서도 배우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셨던 말씀인데 정말 영화계 챗 GPT 우리 그 양우석 감독님이신데 그 이번에 현장에서 만났을 때 또 감독님의 그 푸근했던 매력에 푹 빠진 강한나 씨의 대답을 들어봤고 감독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데뷔작부터 그 지금까지 계속 각본과 연출을 겸해오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또 분리돼서 연출을 하시는 감독님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글과 연출을 병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써놓은 게 아까워서인 것 같고요. 농담이고요. 뭐 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제 제가 생각했던 파트는 좀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를 좀 쓰고 싶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찌됐든 그거에 대해서 좀 기획 공부도 좀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공교롭게 이제 제가 쓴 글만 하게 됐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도 이제 열려 있고 뭐 제가 쓴 글들도 얼마든지 다른 분들께서 또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오픈할 생각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또 화두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글을 쓰게 됐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든 열려 있다고 오늘 또 공식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자, 다음 스틸을 만나봅니다. 대가의 만두. 이거 사실 지금 아직 그 이른 시간에 나오시느라 공복인 기자님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공복 상태에서 이 사진은 너무 치명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조금 전에 저희가 코멘터리 영상에서 보니까 김윤석 씨 만두를 정말 잘 빚으시더라고요. 예. 만두 장인이 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떠셨나요? 무엇보다 이 만두를 이렇게 빚으시는 분이 이제 물론 오셔서 이제 시범을 보이시는데 가장 힘든 거는 오른손 왼손을 거의 동시에 데리고 논다라는 거죠. 그 힘들잖아요. 한 손으로 하기도 힘든데 양손을 같이 쓴다. 그게 수십 년의 그 세월에 이게 다 묻어나 있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두라는 게 이게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뭐 어디는 뭐 김치가 들어가고 어디는 뭐 숙주나물이 들어간 것도 있고 뭐 두부가 들어가고 배추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건데 그 손맛이라는 말 뜻이 이게 얼마나 식재료에 대한 어떤 그 엄격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타협하지 않는 어떤 간을 맞추는 거 그런 것들이 그걸 또 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무려 38년 동안 이 맛을 본인이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만두의 맛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걸 유지해내는 그 대단한 어떻게 보면 정말 요리사도 아티스트 같아요. 정말 대단한 장인인 것 같고 저희 저거 보면서 저 못 먹었거든요.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렇게 수백 그릇을 만들어냈는데도 여기 먹어볼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저희는 연기하느라고. 근데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로. 결국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좀 만둣국 끓일 때 그 냄새가 너무 또 모락모락 막 연기 나는데 못 아니 먹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위기는 내년쯤에 흑백요리사 시즌 2 때 만날 것 같은. 아, 지금 장인의 만두 장인의 느낌. 촬영하느라고 잠깐 저 반죽 해봤는데 명함도 못 내밀고 아예 꿈도 못 꾸는 정도의 굉장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아 그 요리는. 대단합니다. 예. 정말 양손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그동안 전작들에서는 양손에 보통 무기를 많이 드셨는데 이번에는 만두를 뒤지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감독님 왠지 이 영화 대가족이 개봉을 하고 나면 만둣국 판매량이 급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평만옥의 주 메뉴를 만둣국으로 설정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두는 사실 설 음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강 이북에서는 이제 만둣국이 오히려 메인이었고 한강 이남에서는 이제 떡국이라고 해서 떡이 좀 메인이긴 했지만 이제 조금씩 이 문화가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만두는 설 음식이었다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죠. 재료도 속재료도 귀하고 밀가루도 예전 조선시대 때는 어마어마하게 귀했으니까 그걸 이제 편의점만 가도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뭐 저도 이제 사실은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설 하면 만둣국, 그다음에 추석 하면 송편. 예, 그래서 또 이북 출신이기도 하세요. 저희 주인공이신 한목이라는 분께서 그래서 이제 만두집을 하시는. 예, 그리고 평만옥이 어찌됐든 한목 배우님이 어찌됐든 분신 같은 또 공간이기도 해서 그래서 만둣국으로 정했고 저도 그래서 만두 공부는 참 많이 이번에 했던 것 같습니다. 돼지국밥에 이어 그리고 비빔국수에 이어 이번엔 만둣국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 음식계에서 우리 그 양호석 감독님께 진짜 감사패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엔 만둣국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씨는 사실 그 대학로 시절부터 김윤석 씨와 함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예. 예, 이번에 만두 빚는 김윤석 씨를 보셨을 텐데 그 요리 실력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선배님 거의 준 셰프 수준이십니다. 평상시에도 그 음식을 잘하세요. 평상시에도요? 예, 그리고 해박하시고. 혹시 그러면은 혹시 김윤석 씨가 음식을 해서 드셔본 예, 예. 음식들이 있나요? 요리들이? 뭐 파스타도 해주셨었고요. 뭐 이제 간단한 술안주 뭐 달걀찜 같은 것도 해주시고 정말 놀라울 맛입니다. 파스타와 계란 달걀찜 그리고 이번에는 만둣국. 장르를 넘나드네요. 네, 네. 만둣국은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 만둣국은 못 먹었는데 그때 저 때 그 진짜 김치가 있었거든요. 이북식 그 김치가 정말 예술이었었어요. 그 김치가 그분도 아마 그 명인 분이시죠. 예, 예. 박주영 배우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있어서요. 네. 예. 저희도 이제 친가가 이북 쪽이라 정말 그 김치가 맛, 생각하면 그 맛 그대로. 지금도 예.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군침이 이 시간에 지금 11시 25분인데요. 정말 군침이 돕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틸 빨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대박 웃음과 감동입니다. 자, 이 웃음과 감동의 대박 사건은 사실 넝쿨째 굴러들어온 이승기 씨의 숨겨둔 자식들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에서의 우리 아역 배우들과의 호흡은 어땠어요? 진짜 너무 그냥 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저 친구들은 연기를 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느끼는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우리 아역 배우분들의 연기로 인해서 많이 울고 감동받고 웃으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아이들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모습만 봐도 대가족의 느낌이 딱 물씬 풍기는데 김윤석 씨가 대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작품의 대박 관전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 대가족 시나리오는 굉장히 귀한 시나리오였어요. 굉장히 드문 시나리오였고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제 3년 정도 전이죠. 그때가 그 알다시피 이제 뭐 팬데믹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OTT 바람도 불고 하면서 그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대부분 굉장히 그 속도감과 굉장히 장르적인 어떤 개성이 두드러지고 타격감, 그다음에 그 어떤 자극적인 어떤 자극성, 사건 속에 휘말려가고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지구가 대부분 다 멸망을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작품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살인이 있고, 그러니까 드라마와 캐릭터보다는 사건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속도감에 그 기대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서 굉장히 드문 시나리오가 대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가족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아 정말 오랜만에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소설 한 권을 딱 다 읽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는 우리 작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면 정말로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수는 최소한 한 200명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극장에 와서 봐야 되겠죠. 집에서 200명 데리고 아무리 수가 홈시어터가 없으니까. 있어도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명까지는 몰라도, 그죠? 그래서 한 100명 이상 정도는 충분히 봐야 되는 게 이 우리 영화의 그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면, 대가족이야말로 올 겨울에 만둣국만큼 따뜻한,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극장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마을 잔치 같은 작품이 탄생을 했네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눠 먹으면 더 행복한 그런 마을 잔치 같은 작품이 탄생을 했고요. 영화를 보고 나면 가슴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김윤석 씨의 이야기만 들어도 빨리 이제 언배 때 영화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우리 기자님들도 드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대가족에서 관계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과연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족보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그 족보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지금 뭐 제대로 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인물들이 지금 많이 꼬여 있어요. 족보를 이제 한눈에 보니까 지금 부자 관계도 있고요, 친구 관계,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 등 다양한 관계성들이 엮여 있는데, 하나씩 꼬여버린 족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고집불통 부자 관계입니다. 아니 근데 은근히 두 분 진짜 닮았어요. 이렇게 스틸로 보니까. 아닌데요? 닮았어요. 누가 봐도. 아니 근데 사실 두 분이 부자 관계라고 할 만큼의 나이 차이는 실제로 나지 않는데, 이번에 처음에 이승기 씨와 부자 관계로 함께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김윤석 씨? 되게 그 이승기 씨를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 작품 전에 이렇게 봤을 때의 이미지가 굉장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는 또 이렇게 직업적으로 또 연기자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보는 눈이 또 일반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되게 애 어른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성숙된. 예, 그리고 굉장히 절제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저 친구는 뭘 맡겨놔도 충분히 이게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은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키가 이렇게 클 줄도 몰랐어요. 실제로 보고 실제로 되게 이렇게 머리통이 작아서 그렇게 큰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리고 이게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죠. 지 머리통이 얼마나 예쁜지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두 상을 제대로 뽐낼 수 있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동물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김용영 씨도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이쁘다고. 아무튼 그 촬영하는 내내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예, 많은 얘기를. 예, 뭐 진짜로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은 얘기
사는 얘기 진짜 많이 나눴어요. 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승기 씨도 김윤석 씨를 너무 좋아해서 본인 촬영이 없는 날도 그렇게 김윤석 씨 촬영 있는 날 그렇게 현장에 가셨다고요? 그 저는 그 어떤 그 영역을 넘어가신 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옆에서 굉장히 큰 영광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작품을 고르는 기준도 뭐 흥행과 뭐 어떤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어떤 또 영감과 자극을 받을 수 있냐는 정말 제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선배님의 연기는 사실 이제 저도 그전에는 팬으로서 선배님의 연기를 봐왔지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러닝타임을 다 연기를 함께 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디테일과 좋은 부분들이 진짜 많이 배웠어요. 예, 그래서 제 촬영이 없더라도 제 씬이 아니더라도 좀 남아서 선배님이 이 씬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보는 재미가 되게 있었죠, 현장에서. 네. 학습 현장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아, 저는 저기 학교였습니다. 예, 교육 현장이었어요. 예. 교육 현장을 가는 마음으로 갔다. 자, 좋습니다. 다음으로 또 확인해 볼 관계는 썸 타는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어머, 두 분의 이 미장센을 좀 봐주세요. 자, 이 썸 타는 비즈니스 관계, 오랜만에 또 멜로 연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멜로 장르 컴백 소감 어떻습니까, 김윤석 씨? 제가 얘기해야 돼요?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저의 착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어울려요. 저분하고 제가 그 연인으로서 잘 어울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이 서 있으면 되게 편해요. 맞아요. 저 희한하게 보세요. 되게 너무 잘 편해요. 어울려요. 예, 그렇게 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젊은 나이에 만난 것도 아니고 각자가 50년 이상을 따로 살아온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편하다는 거는 되게 뭔가가 이렇게 서로에게 열려 있는 어떤 그런 그 배려심 같은 것들이 되게 근데 되게 그런 적으로서 이제 성격적으로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편함이 그냥 극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쉽지가 않고 귀한 거거든요. 예.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도 그래서 너무나 편하게 설레하면서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성령 씨, 두 분의 이 관계, 이 티키타카의 포인트가 뭘까요? 연기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호흡을 좀 이렇게 기대해 달라. 관전 포인트. 우리 잘 어울린다. 아 정말. 아니, 근데 계속 제가 구박을 하는 건지 구박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 알콩달콩하지 않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구박하고 머리도 쪼박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 서로에게. 그러니까 뭔가 서로를 구박하고 있지만 그 구박이 절대 미워서가 아니고 그쵸. 아까 정이 얘기했듯이 서로 마음이 열려 있고 뭐 그런 보이지 않는 서로의 그 통함? 그쵸. 이 알콩달콩 아니고 아웅다웅이지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정말 찐한 어른들의 그런 감정 멜로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계는요, 바로 구남친 현찐친 관계입니다. 네, 어머나 두 분 좀 보세요. 저희 이제 과거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구남친의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이승기 씨,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필모를 쌓아오셨고 무대에서도 그리고 스크린 브라운관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대가족을 통해서 신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 그 역할인지라 정자기증을 하는 그런 연기, 이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 좀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 기부를 많이 해봤지만 네. 저도 이 분야는 또 기부를 경험이 없다 보니 예. 굉장히 뭐 순식간에 이루어졌고요. 예, 아주 좋은 결과를 많이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 결과가 어떤 이야기를 초래하게 될지
대가족을 통해서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그 강한나 씨와 함께 이번에 호흡을 또 많이 맞추셨는데, 한나 씨 지금 저는 저 상큼함 너무 놀랐어요. 저게 세기말 상큼함이거든요. 네. 요즘은 보기 힘든 세기말 상큼함에서 2000년 또 초반 그 후로 넘어와서 커리어 우먼 역할까지 네. 이번에 소화해내셨죠. 네. 좀 어떻게 좀 중점을 두고. 가연이 같은 경우는 이 사진 스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석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되게 행동파예요. 그리고 거침이 없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요즘 MZ 같은, 요즘 MZ 같은 친구가 이제 저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감독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연기적으로도 제가 원래 뭐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거침없이, 뭔가 가감 없이 표현을 하면 또 좋겠다라고도 감독님이 얘기해 주셔서 저도 정말 믿고 신나게 아주 가연이를 표현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초에 또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뭐 바람머리라든지 이 립 라인을 좀 진하게 한다든지 톤을 좀 다운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그 시대에 유행하는 거를 굉장히 따라가면서도 또 직업적인 또 차분함이 있기 때문에 의상에선 조금 눌러준다든지 하는 식의 좀 다양한 모습을 포인트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니까 또 코믹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또 선배님들한테 칭찬을 받으시더라고요. 이번에 강한나 씨의 코믹 연기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네. 지금 두 사람이 다 의대생인데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건데 네. 그냥 원래대로라면 저대로 그냥 제 며느리가 되는 거였어요. 아직까지도 아쉬움이. 예. 그죠. 이제 이 며느리도 여의사 며느리고 아들도 이제 외동 아들인데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이 어쩌다가 이런 비극. 그리고 또 저 강한나 씨의 저 역할이 과연 또 그 손자가 또 그 아이가 또 자기 아이로 또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꼬일 대로 꼬이는데 꼬여. 이건 더 스포일러라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그렇죠. 지금 이 예고편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꼬여 있는 게 그걸 풀어가는 게 우리 영화의 아주 재밌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네. 예. 아, 저희가 뭐 그 스포라 그거는 이제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그 또 며느리를 보지 못한 그 안타까운 아버님의 마음은 저희가 이 현장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계입니다. 주지스님과 수행승 관계입니다. 아, 두 분. 스틸 정말 두 분 너무나 진짜 두 분이라고 모르고 그러니까 알지 않고 보면 진짜 스님 두 분이라는 생각을 할 텐데 배우로서 사실 삭발 연기를 결정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승기 씨는 사실 그 여러 군데에서 부담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 우리 박수영 씨 삭발을 한 상태로 몇 달 동안 이제 사시면서 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아니요, 사실 뭐 직업이 이렇지 않으면 계속 삭발로 살고 싶어요. 이게 그 정도로.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시원하고. 예, 그래서 이게 저 삭발이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강추합니다. 올 겨울. 예. 아니요, 겨울에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름에. SS 패션으로 예. 삭발 강추를 지금 내년 봄 여름 이승기 씨. 저는 이거를 하기 전에는 삭발에 대한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어요. 뭔가 이 조합에서 제가 연기를 해보는 게 훨씬 더 큰 꿈이었는데 머리를 딱 미는 순간 반 밀리고 큰일 났는데 그리고 다 밀고 나니까 이게 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짧아져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좀 병행해야 되는 스케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 3, 4개월은 가발을 좀 착용했던 것 같아서 그죠? 또 다른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수용 선배는 이제 너무 강추를 하신다고 하지만 동의는 하는데 신중한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다. 그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특히나 박소영 배우 같은 경우는 이미 삭발을 한 상태로 등장을 하시지만 이승기 씨는 영화 속에서 삭발을 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신이거든요. 우리 또 원빈 씨 이후에. 예. 원빈 씨 이후에. 그래서 예. 가급적 안 비슷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쪽부터 미는 걸 저는 아마 이쪽부터 아, 밀고 반대. 들어갔다. 아, 방향을 체크하고. 방향을 좀 미는 목적이 좀 달라서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예. 달라서 이번에 영화 속에서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지스님과 수행승으로 만나셨는데 우리 박수영 씨, 우리 주지스님 매력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아니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엄친아 스님이잖아요. 딱 저렇게 훈훈한 스님이 계실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지금 듭니다. 팔이 다친 수행승에 이제 음식을 또 직접 먹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보면 제가 주지 스님 같은데. 아니라는 건데 수행승이시라는 거. 예. 예. 근데 미모를 떠나서요. 정말 저 우리나라 스님으로 박수영 씨만큼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정말 끝내주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냥 우리나라 정말 스님이시지 않잖아요. 그죠. 딱 모습 보면. 자체가 네. 그만큼 이번 역할에 제대로 제 분하셨다. 백양사였죠. 거기 그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이 네. 저보고 그냥 성불하십시오 가시다. 네, 이제 대한불교협회에서도 조만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이크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우석 감독님은 또 감독님 하면 대표적으로 스토리텔러 또 이야기꾼이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이번 대가족 준비하시면서 좀 그 기대치에 좀 잘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혹시 없으셨는지, 또 이번 작품 연출하시면서 느낀 새로운 재미가 혹시 있으셨다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승기 씨는 사실 좀 승기 씨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사실 또 애정 있게 찍으신 영화 처음 소개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해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앞으로의 여정을 소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요. 그 올해 사실 있으셨던 그 처가족 이야기 관련해서 이제 가족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내신 뒤에 조금 이제 다양한 좀 여론의 반응이 있어 왔어요. 근데 당시 발표하셨던 입장에서 조금 변한 부분이 없으신 것인지, 또 이제 혹여 그간 좀 대중과의 소통에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고 싶으신 부분은 없으실지 조심스럽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일단 양우석 감독님께 질문 주셨어요. 워낙에 또 스토리텔러시고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 기대에 또 부응해야 된다는 부담은 없으셨는지. 사실 글을 쓸 때 저도 재미가 있어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재미가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공부할 때 좀 뚱뚱하게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사실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현실이 항상 저희의 상상 위에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힌트를 좀 받았었고, 저한테도 좀 남다른 게, 저만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 가족에 대한 인식이 계속 바뀌는 거를 피부로 느끼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의미나 형태가 이렇게 굉장히 쉽게 바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수적인 영역인데도 한국은 굉장히 가족의 형태, 의미, 그리고 뭐 지향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디즈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따뜻하고 재밌고 행복한 요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가족이 아픈 손가락, 모두에게도 아픈 손가락의 면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부담스러운 이제 짐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대부분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 어찌됐든 항상 돌아가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어찌됐든 글을 쓰면서 어찌됐든 글을 쓰는 고통도 있지만 또 글을 쓰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고통과 즐거움이 부담감을 이깁니다. 예, 그래서 쓰면서는 뭐 어찌됐든 전작은 까맣게 있고, 이제 쓰는 작품들에 대한 공부, 또 쓰면서 느꼈던 관객분들한테 충분히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고민들, 또 쓰다가 이제 어느 순간 또 잘 써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저희 표현으로 이제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예. 그분이 오셨을 때 이렇게 저도 약간씩 희열이 좀 오고, 예. 그래서 부담감은 사실 쓸 때는 전혀 못 느끼고, 이제 저도 충분히
이제 뭐 재미와 뭐 고민과 이런 거를 가지고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최초로 읽어주시는 분들은 또 배우님들이세요. 이제 배우님들께서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그때 뿌듯하기도 하고 또 영감을 받아서 다시 조금 각색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썼던 글들이 어찌됐든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딱딱하고 무거운 내용이었다면 이번은 충분히 가볍지만 또 나름 모두가 가져보셨던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뭐 저희 예고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코믹하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주인공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고민거리들이 다 있는 내용이어서 아마 이제 그 다양한 고민의 레이어들을 아마 영화를 보시면 아 저런 고민들이 있었고 또 저렇게 얽히고 설킨 고민들이 또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래서 업보의 어찌 보면 해소, 예, 그런 것도 아마 영화를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이번 대가족을 연출하면서 느낀 새로운 재미 어떤 게 있으셨는지? 뭐 저도 총 쏘는 영화도 해보고 뭐 잠수함끼리 서로 격추시키는 영화도 해보고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어찌됐든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영화도 해봤는데 가장 큰 재미는 제가 아마 뭐 이제 옛날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가볍고 따뜻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 좀 들었고, 그거는 진짜 소원을 푼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케미스트리 안에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행복하게 작업을 했던,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작업을 했고 또 이제 그 결과물을 이제 편집하고 만져보면서 어찌됐든 저는 연출에 임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제가 최초의 관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관객으로 봤을 때 관객분들께서 충분히 보시고 뭐 어떤 부분은 재밌게도 보시고 어떤 부분은 또 공감하시면서 보시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생각하면서 뭐 느껴보실 수도 있는 파트들도 있고, 그래서 흥행 여부를 떠나서 어찌됐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뭐 후회도 없고 지금 행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을 안겨주는 따뜻한 영화의 탄생입니다. 자, 그리고 이승기 씨 아무래도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작품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전체적인 또 소회를 우리 또 기자님께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일단 앞서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대가족이라는 영화가 참 대한민국 영화계에 오랜만에 나오는 귀한 영화이기에 기자님 질문을 좀 성심성의껏 대답하기에는 좀 제가 사적인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뭐 가족은 잘못이 없다라는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신 것 같은데 저는 시종일관 얘기하는 건 제 처가 쪽 일은 처가 쪽 일이고, 저는 이제 엄연히 결혼을 한 이후에는 저의 부모님 그리고 제 와이프도 처가 쪽으로부터 모든 뭐 독립을 해서 저희가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제가 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예. 다만 저 역시도 뭔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셨다면 신중하게 좀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대답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이번은 오른쪽 끝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승기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주지스님 역할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도 이제 김준석 배우님께서 두상 예쁘다고 칭찬을 또 해주셨는데 또 스스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삭발 말고도 이제 주지스님 캐릭터를 위해서 뭐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본인의 이제 두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일단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 제 두상은 뒤쪽이 좀 납작하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 동그랗게 이쁜 두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도 이게 삭발을 해본 게 없어요, 사실. 예, 학교 때도 삭발이라기보다는 스포츠 머리지 삭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제 두상을 처음 보고 꽤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주지 스님이라는 역할이 단순히 뭔가 흉내만 내기에는 주지 스님이라는 자리까지 가기에 엄청나게 많은 수행과 어떤 불교적인 그런 행위들, 의식 같은 것들이 많이 체화되어야 되는 것들이어서 그 부분은 정말 저희 영화를 위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옷 입는 법, 뭐 절하는 법, 걷는 법 등등을 직접 지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다행히도 좀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영 배우님은 그러면 수행승 역할을 맡으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또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냥 보필을 잘 해야 되니까요. 예, 잘 마음가짐. 네네. 마음가짐은 잘 받들자. 네. 네, 아까 또 김윤석 씨가 말씀하신 게 또 떠오르네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저는 김윤석 씨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이 김윤석 씨의 코믹 연기는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좀 밝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는데 좀 이제 이런 연기를 한 소감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대가족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가족 코믹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기를 하면서 본인이 좀 생각하는 이 작품과 기존 가족극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그리고 좀 이 연기를 하면서 이 대가족을 하면서 좀 느꼈던 좋았던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코믹으로 관객들을 만나게 됐는데 일단 소감 좀 여쭐까요? 네, 그 미성년도 사실은 코미디입니다. 예, 미성년에서의 저의 모습은 연출 연기 다 참, 하셨죠. 예, 찌질한 코미디인데, 그렇죠. 뭐 거북이 기다린다, 완득이, 뭐 등등 이런 작품들을 하고 이제 오랜만에 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이제 서민의 직업을 가진 이제 캐릭터를 맡게 됐는데, 여기서도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예, 부드럽지 않고 굉장히 그 이제 결여된 결핍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차피 이 사람이 혼자서 그 월남을 해서 38년 동안 서울 종로구에 있는 그 시내 한 가운데에 저런 한옥집을 지어놓고 주변에 전부가 빌딩 숲을 이룰 때도 절대 바꾸지 않을 정도의 성격이면 이게 보통 성격이겠습니까? 예, 지독한 인간이겠죠.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외동아들 하나 키워서 이제 의대에서 의사 되고 나면 그 빌딩 이제 아들한테 물려줘서 그 빌딩에 이제 완전히 병원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세상에 아직도 미련 출가를 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대가 끊긴 상태의 이 인간이기 때문에 온 몸이 다 화로 다 덮여 있고, 그래서 머리도 빨개진 거 봤죠. 늘 화를 내는 이 남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제 그 김성영 씨가 맡은 박 여사인데, 본인은 그렇게 화를 내는데 이제 상황과 캐릭터가 어긋났을 때 본인은 너무 진지하고 너무 화가 나지만 보는 사람은 이제 실소가 나오는 그런 블랙 코미디, 이런 이제 사회적인 코미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예,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가족들 다 와서 그냥 봐도 전혀 뭐 이렇게 뭐 애 눈을 감겨야 되니 뭐 이런 장면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미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김성령 씨하고의 러브신도 있습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예, 또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존의 가족 코믹극과의 차별점, 뭐 좋은 점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대가족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영어 제목은 About Family거든요. 이 대자가 큰 대자이기도 하지만 가족에 대하여의 대자, 대할 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어디까지의 가족인가? 그러니까 핏줄로서의 가족으로만 우리가 항상 그 가족의 범위를 축소시킬 것, 한정시킬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맨날 싸우다가 저기 올림픽 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잖아요. 동서가 싸우고 남북이 싸우다가
올림픽 때 되면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연 가족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핏줄에 한정된 어떤 가족의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느 만큼,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가족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가,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작품이 굉장한 코미디를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정작 기준까지 나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속에 품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포토타임을 앞두고 끝인사를 들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김윤석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이 다가가고 뭐 여러분들 뭐 제 목소리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감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기 많이 걸릴 텐데 예, 따뜻한 만두 한 그릇 이렇게 드시면서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 덜 자극적이고 내공 있는 맛있는 만두 한 그릇 추운 겨울날 드시는 것처럼 그런 영화로 여러분들 올 겨울 12월에 찾아뵙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기 씨. 네, 요새 참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좀 걱정입니다. 이러다 갑작스럽게 또 추위가 찾아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우리 와주신 기자님들 꼭 유념하시고요.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유쾌하고 따뜻하고 감동 있는 가족 영화입니다. 올겨울 꼭 극장에서 함께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령 씨. 네, 저도 우리 대가족 꼭 극장에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고요. 아까 만둣국 보면서 저도 진짜 너무 먹고 싶었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를 보시면은 반드시 행복하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한나 씨. 네, 이른 오전부터 기자님들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추워져가는 겨울인데 극장에서 대가족 정말 친구랑 봐도 재밌고 연인이랑 봐도 재밌고 뭐 가족이랑 봐도 재밌고 혼자 봐도 재밌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씨. 네, 이렇게 이른 시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새 참 웃을 일 없는 세상인데 그래도 저희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웃음을 줄 수 있고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홍석 감독님. 뭐 만두가 소재인 것처럼 어쨌든 안에 뭐가 들었을지는 어찌됐든 배워 물어보셔야 알 것 같고 다양한 속재료들이 어울린 것처럼 저 영화의 어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 게 레이어가 좀 여러 겹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주인공 두 분이 이렇게 가시는 레이어뿐만 아니고 다양한 레이어들이 좀 사실 있는데 그래도 만들면서 그 단점들은 많이 상쇄가 되고 장점들이 많이 부각됐다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7편이나 이런 거로 보신 것보다는 훨씬 다양한 재미 또 드라마 또 레이어들을 아마 영화를 보시면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세 관람가로 모두들 다 같이 보실 수 있으니 예, 많이들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 잠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